요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시죠. 김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고장난 발판에 발이 끼이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판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발이 빠진 채 5m 정도 끌려갔고 이 과정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30분 전, 이 에스컬레이터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서 멈춰 있었습니다. 규정상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영무원들은 안전패스도 설치하지 않았고 그 사이 고장 사실을 몰랐던 다른 영무원이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제 고객도 정지해 있던 에스컬레이터를 급하게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서울 메트로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배상책임보험 쪽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분의 장애보험금을 신청하려고 보험 증권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휴일 교통사고 장애급여금이라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담보금액이 3천만 원인데 교통사고인 경우라면 8천만 원을 담보합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난 사고가 만약에 교통사고라면 보험금이 2.6배나 많아지는 거죠.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해당 보험의 약관을 보면 교통사고 분류표에 에스컬레이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해당 보험에서는 교통사고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험금이 2.6배나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남은 것은 이제 사고 장소만 잘 입증하면 됩니다. 참고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엘리베이터는 그 안에서 난 사고라면 교통사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분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장소에서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될까요? 일단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넓지 않나요? 일단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보게 됩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린 약관의 문구 때문입니다. 즉 개찰구의 안쪽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부분, 즉 개찰구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계단부터 승강장의 벤치, 승강장 어디서 사고가 나든 다 교통사고가 돼버리는 거죠. 다만 손해보험 쪽에서는 2000년 5월 이후에는 해당 약관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계약분에 한해서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외에 알쏭달쏭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달리던 차에서 떨어진 돌 또는 바퀴에서 튕긴 돌에 얼굴을 맞은 경우는 비탑승 중 교통사고로 해서 교통사고로 봅니다. 두 번째, 스키장 리프트에서 떨어진 경우도 교통사고로 봅니다. 세 번째,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도랑에 빠진 경우도 그것도 교통사고로 봅니다. 경운기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지만 교통재해담보에서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봅니다. 네 번째, 열린 맨홀에 빠진 경우는 생명보험에서만 교통사고로 봅니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의 도개, 낙하물로 인한 재해의 경우 교통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외벽에 간판이 떨어진 경우도 생명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삿짐 사다리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 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전 중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교통상해, 교통재해에서는 자동차 외의 여러 교통수단에서의 사고를 모두 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인지의 여부, 운전 중인지의 여부, 탑승 중인지의 여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보험연구소를 찾으시거나 crep.modu.s로 방문해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